자, 이제 환원 전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은 전극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한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환원 전극은 대부분이 산소를 기질로 사용하는 반응을 이용합니다. 산소가 양성자와 전자와 반응해서 물이 되죠. 이때 pH 7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포멀 포텐셜은 0.805V가 됩니다. 그런데 산화 전극에서 아시테이트를 우리가 산화시킬 때 그때 전압이 얼마랬죠? 마이너스 0.300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건에서 전지의 전압은 캐소드 전압 빼기 에노드 전압이죠. 그러니까 한 1.1V 정도가 얻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이 전압이 1보다 크면 0보다 크면 그건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연료전지는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은 최대 값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거를 운전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작은 값이 얻어지겠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뭐 저항도 있고 오버 포텐셜도 있고, 그죠? 또 오버 포텐셜도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 최대 전압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얻어지죠. 이걸 보고 OCV라고 합니다.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은 전류고 Y축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에노드는 요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고 캐소드는 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어때요? 점점 이게 결국은 증가하죠. 작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캐소드의 전압은 전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전압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류 밀도에서 요 캐소드와 에노드 사이의 요 전압 차가 실제로 우리가 얻는 전압 차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커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카타이닉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그러니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섞이지 않도록 막을 두었을 때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소드 전압이 더 많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드 경우에는 이 점선이 별로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죠. 왜 산소를 쓰느냐? 첫 번째는 공기 중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요 이제로 프라임, 요 포멀 포텐셜 값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전지의 전압은 이 캐소드 전압 마이너스 에노드 전압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캐소드 전압을 되게 크게 하고 에너지 전압 가능한 한 낮게 해야지 이게 이제 큰 전압 전지의 전압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산소만 캐소드 연료로 쓰였느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초창기 미생물 연료전지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환원 물질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도 초창기 약 20년 전에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이렇게 페리사이나이드란 요 물질을 가지고서 캐소드 연료로 썼습니다. 그때는 산소 환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물론 그 뒤로는 제가 산소 환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페리사이나이드란 요 물질은 산화 환원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반면에 산소 환원은 말이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실제 이 반응은 상당히 느린 반응이에요. 잘 안 일어납니다. 또 전극이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산소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백금 같은 전 물질을 쓰면은 잘 됩니다만은 백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료전지를 제작하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페리사이나이드를 쓰면 이것은 거의 모든
이 도체에서 잘 환원이 됩니다. 또 환원된 것이 전자를 잃고 또 산화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반응의 이제 포멀 포텐셜은 0.361V가 되죠. 물론 여기는 프로톤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pH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것을 캐소디의 연료로 쓰면 어때요? 이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 물질이 싼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비싼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 이제 제작해 놓고 그걸 테스트할 때 가끔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물질을 실제로 실용적으로 쓰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E0 프라임 요 값도 상당히 낮죠. 산소에 대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써서 연료전지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이 전압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요 퍼망가네이트라는 요 물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분석학에서 잘 아시듯이 아주 강산화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강산성에서 작동을 잘 해요.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망가네스 다이옥사이드 이 물질을 쓰게 됩니다. 망간은 상당히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산성에서 이게 산화가 완전 산화가 이게 환원이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완전 환원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완전 환원되면 망간 이가가 되는데 그래서 전자 3개를 받아서 이제 MnO2 이산화 망간으로 환원이 될 경우 전압이 1.385V입니다. 또는 망가네스 다이옥사이드요. MnO2가 전자를 받아서 이가 아니면 이가로 될 때는 0.470V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퍼망가네트나 망가네스 다이옥사이드가 풍부한 조건에서는 유력한 캐소드 연료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이걸로 이제 오염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퍼망가네트로. 그러면은 이제 그 물질 자체를 우리가 캐소드 연료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망가네스 다이옥사이드라는 요 물질 이것을 제거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때는 또 요 물질을 캐소드 연료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보시면은 철 3가 이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철 이온은 수계에 사실 많이 쓰입니다. 근데 철 3가 이온이 말이죠. 그냥 수계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어떤 형태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페릭 이온이 그냥 용액 중에 단독으로 존재할까요? 물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pH 영역이 있죠. 주로 pH가 상당히 낮을 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중성인 조건에도 이것은 이 하이드록사이드 형태로 존재합니다. FeOH3 그죠?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0.77V로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이것은 실용성은 없다. 반면에 나이트레이트를 또 연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트레이트가 환원되면은 나이트라이트가 됩니다. 그죠? 더 환원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수계에 나이트레이트가 많이 있으면은 이게 미생물이 영양 성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이나 뭐 하천 그런 데서 어, 특히 이제 녹조류가 이제 엄청나게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나이트레이트를 나이트라이트로 이제 환원시키면은 이제로 프라임 값이 이 정도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 목표하는 것은 뭐죠? 나이트레이트를 뭘로 제거하는 겁니까? 나이트라이트도 이것도 오염물질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질소 가스 그죠? N2로 환원시켜서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요 반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캐소드에 또 미생물을 이제 입혀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디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캐소드 연료로 우리가 나이트레이트가 많은 경우에 요 나이트레이트를 환원시키는 그런 반응을 또 캐소드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산화 전극의 이제 전위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이 산화로 생성된 전자는 전자 전달체, 그죠? 모든 그 미생물에는 이 전자 전달 내부에 전자 전달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NADH나 FADH 또 GTP 이런 걸 통해 전극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전극이 있고 여기 요게 이제 큰 요 오발 쉐입이 이제 미생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미생물이 이제 기질을 이렇게 흡수해요. 근데 이제 미생물 내부에서 요 기질은 단번에 화학 반응을 해서 CO2로 이렇게 산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수많은 이런 그 메타볼릭 그런 패스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마 생화학 배우셨으면은 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배우셨을 거예요. 글루코스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또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글루코스뿐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이런 유기물이 이제 들어가면 어때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글루코스가 산화되면은 이제 전자가 이 미생물 내부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전자가 전극으로 전달될 것이냐? 이 내부에서는 이게 전자가 궁극적으로 이것도 이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NAD 플러스 있죠, 그죠? NAD 플러스로 이 전자가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전자 두 개가 프로톤 하나와 함께 전달되면은 NADH로 돼요. 이것의 표준 환원 전이 pH 7에서 마이너스 0.32V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NADH는 뭡니까?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에 거의 산화하는 반응에 이제 관여하는 물질 바로 NADH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학 반응도 많이 연구돼 있어요. NADH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전자 캐리어죠, 그죠? 전자 캐리어, 전자를 운반하는 겁니다. 전자 형태가 아니고 이런 분자 형태로 돼서 NADH가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시오날라 같은 균주는 요 외막에 이렇게 효소가 있어요. 효소. 사이토크롬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에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를 이제 주고 나면 다시 산화돼서 NAD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효소는 말이죠. 만약에 이 전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면은 이 효소로부터 전자가 이 전극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용액 중에 전자 전달 매개체가 있으면은 먼저 매개체로 전달되고 이 환원된 매개체가 전극에 전자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요 두 이렇게 전자 전달 여기 요 과정이 있잖아요. 요 밑에 부분에 요에서 효소에서 전자가 이렇게 전극으로 전달될 때 이 전극의 에노드의 포텐셜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요 효소의 전위가 되고 이렇게 매개체를 거쳐서 전달될 때 이 매개체에서 결정되는 전압이 요 에노드의 전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요 전압은 말이죠. 여기 이제 어, 미생물 내부에 NAD 플러스와 NADH 요 B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ADH에서 직접적으로 전극으로 전자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런 경우는 어때요? NOD의 포텐셜을 NADH와 NAD 플러스에 의해서 요 B에 의해서 내런시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전압이 바로 NOD의 전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NOD의 전압은 뭐냐? 그 전자가 전달될 때 그때의 전압입니다. 그죠? 아무리 여기 그 이전 단계에 아무리 복잡하고 수많은 여기 보면은 미생물 내부에서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그 각각에 대해서도 물론 이전 표준 전압이 전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건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미생물 이제 이렇게 전자가 전극에 전달될 때 그때 어떤 성분이 관여하느냐 그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이 바로 전극의 전압이 됩니다. 근데 pH 7에서 아세테이트 산화전이는 마이너스 0.3V가 되죠. 근데 이건 어때요? pH 7에서 일반적으로 요 NAD 플러스 NADH 이것은 마이너스 0.32V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세테이트 산화에 의해서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NAD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1대1이라고 칠 경우에 그죠? NADH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NAD 플러스와 NADH 요 비를 조절함으로써 전자가 전달되게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pH 7의 경우에 이게 이제 0.1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0.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게 이제 보시면요. 포멀 포텐셜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저 표준 환원 전이가 이제 됩니다. 그죠? 이건 pH 7이 아니죠. 이것은 pH 얼마죠? 이거는 프로톤 농도가 1이니까 pH 0입니다. 마이너스 0.113 빼기 요 네른스트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프로톤 농도는 pH 7이니까 마이너스 7승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게 요 B입니다. B 이게 그러니까 NADH 그 농도가 어떻습니까? NAD 플러스보다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이럴 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290V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00V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아세트에서 이 전자가 NAD 플러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ADH 생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냥 포멀 포텐셜만 비교하면 안 되고 그 B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생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많은 이렇게 산화환원 커플이 있고 그것들이 산화환원 작용에 의해서 나타내는 그 전위가 여기 쭉 나와 이제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303K 그러니까 30도 C 정도 됩니다. 미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글루코스를 우리가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루코스 완전 산화되면 CO2로 되고 이때 전자의 개수는 24개가 되고 전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0.43V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 글루코스도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기질로. 물론 여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양성자와 수소 이렇게 해놓고 또 메탄올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첨가하는 사람은 없겠죠. 미생물의 알코올 샤크해서 농도가 일정 한계치를 넘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다양한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물질 다양한 물질이 연료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증가하면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휴먼에트, 석신에트 뭐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점점 커지면은 산화 반응에 연료를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 아이트를 연료로 써서 이거 시험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0.42V로서 이거는 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전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미생물에서 전자가 기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산화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전자가 어디로 궁극적으로 그 내부에서 전달이 되냐면은 NADH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내부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전극 반응을 생각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 전자 전달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환원전이 아니면 포멀 포텐셜이 저 작은 쪽으로부터 점점 큰 쪽으로 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용액 내에 산소가 녹아 있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 산소가 많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소까지 전달이 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NADH에서 이렇게 플라보 프로테인으로 그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 설퍼 프로테인, 이것이 이제 생화학적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퀴논으로 전달되고, 퀴논에서 사이트크롬으로 전달이 됩니다. 뭐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BC1 또 사이트크롬 C 그리고 사이트크롬 AA3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산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미생물 연료전지는 어떻습니까? 이 중간에 전자를 어디로 옮기는 거죠? 예, 그렇죠. 전극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런 과정을 다 물론 여기서도 옮길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궁극적으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산소로 가게 됩니다. 그 미생물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산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이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전자 전달체를 통해 NADH로부터 산소까지 전자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세포 의 pH를 한번 5와 7일 경우 한번 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요 N이라는 것은 아까 B예요, B.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NADH와 NAD 플러스의 그 농도의 B가 됩니다. 이 농도가 일정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그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 B를 막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B가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3승까지 즉 100만 배가 막 바뀔 때 전위는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네노시트식을 그냥 쓰면 됩니다. 즉 pH 여기 프로톤 농도가 있으니까 5와 7일 때 두 군데 우리가 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말이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pH 5일 경우에는 포텐셜이 더 낮죠. 그죠? 더 작아요. pH가 7인 경우에는 포텐셜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B가 쭉 증가하면은 요 에노드 포텐셜이 점점 작아지죠. 그죠? 작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울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기울기? 되게 이제 프로톤과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은 기울기가 요 B가 10배 바뀔 때마다 약 59mV, 약 60mV가 바뀌는데 이때는 B가 1대1이 아니죠. 프로톤의 개수가 2가 전자의 개수가 두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울기는 그것의 반, 그러니까 약 30mV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B가 증가할수록 전위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pH 5에서는 pH 7에서보다 전위가 더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세테이트 전위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 전달로 NADH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아세테이트는 사용되기 어렵죠. 아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아세테이트는 산화 전해가 마이너스 약 0.3V입니다. 그죠? 근데 pH 여기 보시면은 pH가 낮아지면은 어때요? 이미 자체가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아세테이트에서 나온 전자가 NAD 플러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에노드 반응은 pH를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낮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중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pH가 낮으면은 미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pH 7은 가능합니다. 요 B에 따라서 물론 요 B가 어떻죠? 너무 이제 커져 버리면은 더 낮아져서 아세테이트로부터 여기로 NAD 플러스로 전자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산화 전극에 미치는 미생물 군집과 효소 역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말이죠, 여러분 미생물 연료전지를 제작해서 운전할 때 한 종류의 미생물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 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극 표면에 미생물이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는데 거기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거기 이제 달라붙어 이제 있고 그 미생물 그래서 그 군집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대사 특성이 다른 미생물은 다른 산화 전극 전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OD 전극의 전위가 여러 개입니까? 아니죠, 하나죠, 하나.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전극 전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미생물이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조정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지를 제작해 놓고 운전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미생물의 목표는 기질의 산화로부터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극 표면에 바이오필름 형성한 미생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미생물 어때요? 그 주어진 조건에 자기 자신을 어댑트하죠. 어댑트. 그죠? 이것이 이제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에 어댑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내부에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이게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바이오 이 전지가 개발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효소를 이용한 전지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효소는 전극 반응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효소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말이죠. 그냥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요즘은 뭐 제가 효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효소 연료 전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죠? 반면에 미생물을 우리가 생촉매로 쓸 경우에는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환경이 변화해도 미생물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생물 연료전지를 언제까지 운전을 해봤냐면은 약 6개월 정도까지 운전해봐도 전혀 이게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더 뭐 할 수 있지만은 사정상 이제 6개월 정도 운전하고 이제 마쳤는데 어쨌든 미생물의 목표는 뭡니까? 가능한 한 주어진 조건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요 B를 통해 낮은 환원 전위를 이루는 것이 미생물에 있어서 대사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죠. 그죠? 실제로. 안 그래요? 요게 이제 낮을수록 요 환원 전위가 낮을수록 어때요? 환원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물질 요 에너지 대사 에너지 확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유리하죠. 뭐 같은 논리를 이제 적용하면 전구의 전자를 전달하는 최종 전달 효소의 경우 낮은 B가 미생물 성장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전자 전달에게 큰 전유체를 형성해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그죠? 최종 전자 전달체가 산소로 하면 그 가능한 그 차이 전압 차이를 가능한 높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극에 이제 두 종류의 미생물 1과 2가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미생물은 N값을 나름대로 다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생성된 전위가 마이너스 0.26V라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봐요. 0.26V는 이거는 동일합니다. 종 1이 최종 전위가 0.20V라고 합시다. 요 1과 있는데 그럼 종 1이 확보하는 전위차는 어떻습니까? 0.2 빼기 마이너스 0.26이니까 0.46V죠. 그런데 이제 캐소드 이제 전극의 전위가 0.8V라고 한번 가정하면은 MFC로 얻어지는 최대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게 이제 0.46V만큼 종 1은 확보하지만은 종 1에 의해서 최종 전위가 0.2V니까 0.6V가 돼요. 반면 종 2의 최종 전위가 마이너스 0.10V라고 이거 0.3V 차이가 나죠. 그럼 똑같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종 2의 최종 전위는 0.16V의 전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때 MFC 최대 전압은 어때요? 0.90V가 이제 되죠. 미생물 두 미생물의 전위가 다르게 되죠. 그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렇지만은 전극의 전위는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극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전위가 두 개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언가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종 1의 경우에 전극에 전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극에. 따라서 종 1은 전자 전달을 하기 위해 최종 효소의 산화 환원 B를 조절해서 어쨌든 이 전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마지막 토픽이 발효 미생물, 즉 포멘테티브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이 기질을 분해해서 어떠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는 아주 과거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을 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발효 이제 음식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발효 anaerobic digestion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주 유용한 물질을 얻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발효, 이 포멘테이션을 공업적으로도 아주 대규모로 이용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효를 이용해서 또 이게 미생물 연료전지로부터 전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글루코스 발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루코스가 발효가 되면은 여기에는 뭐 산소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발효해서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일단 갑니다. 요 아세틸 코엔자임 A는 생화학에서 아주 많은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이 되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질이 발효 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테이트도 만들어지고 뷰트레이트도 만들어지고 뷰터놀도 만들어지고 에탄올도 만들어지고 또 아시탄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죠? 근데 발효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자가 전극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NADH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되겠죠. 이는 뭘로 가능하냐면은 가역성 수소와 효소 리버시블 하이드로지네이즈에 의해서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죠? 이제 수소가 어, 생산됨으로써 이게 NADH가 재생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어요. 즉 발효 미생물에게서는 NAD 플러스와 NADH 그리고 프로톤과 수소의 표준 환원 전이가 중요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표준 상태에서 NADH로부터 여기 이게 전달체니까 양성자로 전자가 전달되어 이제 수소가 생성될 수 있겠는가 한번 수소를 생성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번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pH 7에서 어떻죠?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톤과 요 수소 요것이 포멀 포텐셜은 0-0.414V가 되고 NAD 플러스 NADH는 뭡니까? 포멀 포텐셜이 -0.32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NADH에서 프로톤으로 전자가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죠. 왜냐하면 이 커플이 이게 전위가 더 낮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소에서 NAD 플러스로는 이게 전자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0.094V이기 때문에 표준 상태에서는 NADH가 양성자를 환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수소의 분압이 낮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이 분압이 지금은 이거 1로 다 계산했는데 즉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 기압이다. 4승 바다. 이런 경우에 요거에 대한 레른시트 식을 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거는 표준 상태에서는 0V고 이게 pH가 7이니까 마이너스 10-7승 제곱이고 요게 이제 요 우위가 1이 아니고 10-4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어넣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296V로서 어떻죠? NAD 플러스 NADH는 마이너스 0.320V니까 수소로부터 NAD 플러스로 전자가 전달돼서 NADH가 생성이 돼서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사실 미생물 연료전지 제작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런 발효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생물 연료전지를 만드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질은 완전히 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발효 보면 이거 완전 산화 아니잖아요. 이거 불완전 산화죠. 그죠? 중간 과정에서 멈춘 거죠. 그죠? 글루코스가 예를 들어서 아시테이트까지만 산화되면 어때요? 이게 안 되죠. 대개는 이제 CO2까지 완전 산화를 가정을 하고 사람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